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날이네요. 코스피 종가 3200을 돌파했죠. 그래서 3208.99포인트. 네, 3208.99포인트. 네, 그래서 뭐 역사적인 그런 또 하루가 됐습니다. 의외로 또 기관이 또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시황 분석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걸 좀 보셔야 될 게 있어 갖고 뉴스 중에 한 부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런 증시 이제 어닝 시즌이죠. 각 기업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이번 주에 뭐 FOMC 이런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는 일단 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표한 다음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대충 어떤 얘기 할 거다라는 거는 뭐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죠, 확정. 네. 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이걸 보는 건데 뭐 일단 요거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도 긴축 고려할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발언이 나오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만약에 이제는 긴축의 필요성, 당장은 아니더라도 긴축할 때 좀 된 것 같다. 네. 그러면 또 약간 실망적인 그 상황이 이제 뉴욕 밤 사이에 비증시에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3200 종가 돌파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1월 24일 네, 기사에 요런 게 나왔어요.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밴드를 3100에서 3260 네, 이제 밴드 폭을 3100에서 3260으로 이제 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3100에서 3260 네, 무슨 뭐 쪽집게 강의 하는 것처럼 하는데 네, 3100에서 3260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지금 3208 위로 3260 3100 여기를 이제 밴드를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260 정도를 한번 볼게요. 꽤 높죠? 전가긴 거의 뭐 저번에 여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거기보다 살짝 아래. 네. 자, 그럼 이제 여기보다 살짝 아래 이 정도죠? 너무 아래인가요?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정도. 대충 이 정도면 이제 326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거의 60. 오, 거의 딱 맞았어요. 그쵸? 3260. 네. 그리고 3100을 하단 밴드로, 네. 이렇게 딱.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직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를 하고, 밴드를 이제 보고선 이제 하면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기관에서 이제는 이 정도 선을 갖다가, 네. 요런 걸 갖다가 이제는 요 폭 안에서 조정을 하던 뭐 하던 숨고르기 하던 이제 이 안에서 놀겠다는 얘기예요. 밴드를 그렇게 잡겠다는 거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오늘 사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간이 하방으로 눌렀다 갈 건지 옆으로 횡보로 할 건지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옆으로 횡보가 아니라 좀 더 올려놨어요. 밴드 폭을 늘리면서 좀 더 올려놨죠. 그래서 요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뭐냐면 금융투자업계에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3200을 돌파했죠. 내일은 또 3200 근처에서 좀 싸움은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그 수급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기관하고 외인들이 네, 주로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팔았어요. 네, 근데 보면 금융투자 기관에서 다른 데는 다 팔았어요. 순매도예요. 금융투자 쪽에서만 이제 순매수로 왔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올렸죠. 아까 금융투자 업계 쪽에서 3100에서 3260. 자, 그럼 뭐냐면요. 지수를 보고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3260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도물이 나올 거고, 압박. 3100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가 나올 겁니다. 밴드폭이 좀 커요. 지수가 지금 120포인트, 3260이라 그랬나요? 160이죠. 그러면 160. 160 정도 폭이면요. 지수는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까지도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롬 파월 의장 발언도 그렇고 FOMC 발언도 그렇고 여전히 그 미국의 새로 대통령 취임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아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군데 또 이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국제적 분쟁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동폭을 더 늘려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3208 그럼 약간 이제 올려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매도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거 좀 봐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한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자산운용이나 이런 쪽 지금 요즘 연기금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고 있죠. 왜 자꾸 연기금이 순매도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연기금이 계속 팔아야 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산운용사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이 모든 그 위탁금을 다 주식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돈으로 주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예금이나 이런데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뭐 리츠 같이 이제 부동산도 있고 아니 돈 꺼주는 것도 하기도 하고 채권 네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현물 투자도 해요. 뭐 부동산 같은 것도 해서 리스도 하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금이나 이런 거 같이 코모더티 그런 쪽도 하고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고 현금도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주식 비중이 20%인데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대형주들도 그렇고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평가액이 올라가니까 연기금 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이 펀드의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원에서 원래 주식 평가액이 2,000원이었으면 20%잖아요. 그쵸? 근데 평가액이 3,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 비중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계산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썸이 똑같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5개를 투자하는데 다 2,000원씩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 하나는 1,000원이 내려갔어요. 1,000원이 됐어요. 1,000원 어째 손실. 근데 주식은 1,000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합은 똑같죠. 만원. 만원 똑같은데 어떻게 되죠? 주식 비중은 30%로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면 비중 조절을 위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산운용사의 매도는 당분간 지수가 상승할 때 좀 이럴 수 있는데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지수가 조정하면서 하방으로 밴드 하단으로 올 땐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죠. 금융투자는 지금 뭐냐면 밴드 폭을 넓히면서 서서히 이제 3200 작업을 해보겠다라는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금융투자가 자기자본 투자인데 자꾸 조정만 줘서는 자기들은 이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서 조정을 주기 위해서는 밴드 폭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거 한마음이 아니었죠. 얘네들의 생각으로 움직인 거고 물론 최근 조정 장세에서 주역은 금융투자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얘네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거래량 자체도 줄었지만 순매수 순매도량 보면은 둘이 싸움박질 할 때 보면 다 조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5,700, 네, 2,400, 3,600. 기존의 실제적으로 지수를 놓고 싸울 때 비해서는 좀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수 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한동안은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할 때는요, 지수가 3,260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가시고 일부 차익 실현도 하시고 아래로 갈수록 또 다시 이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지수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지수는 참고로 하시고 종목별 상황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종목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해당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좀 오래 걸렸죠. 네, 많이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 참 요거 하나 28일날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공시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네, 엔지니어링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공시 있습니다. 뭐 기대치는 괜찮아요. 괜찮고 뭐 잘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오늘 레포트가 있었는데 IBK에서 뭐 이제 삼성 그리고 삼성이다 싸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 뭐 이 레포트
차트는 이 IBK 뭐 애널리스트가 그냥 재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 재탕한 거라 뭐 사실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황을 보면 오늘 뭐 외국계가 팔았는데 전에도 팔았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닥. 네. 근데 매도 창구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대차 거래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블록딜은 아닐 것 같고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창구를 다른 창구로 한 거죠. 그래서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한투가 매도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자, 외국계 매도 나왔는데 자,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고, 그래서 아마 3260으로 가까워지면 또 얘네들 매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신하고 연기금, 이 자산운용 쪽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 어제랑 금요일이죠. 금요일하고 비슷한데 보험 쪽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이제 서서히 포지셔닝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이거 상당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돼요. 하루만 갖고 뭐 1일 2비, 네, 하루만 갖고 좋고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볼 때는 긍정적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은 지금 뭐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좀 답답하니까 네, 오늘 살짝 올라왔을 때 또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좀 갈 종목들이 답답한 행보를 좀 많이 보여요. 답답하게 하다가 갑니다. 네. 어차피 실적도 좋고요. 네, 기대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러다 또 잘 이렇게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제가 이제 그때 여기서 한 이 정도 13,500원 그 위쪽, 네, 13,500원 정도 회복하거나 이렇게 550원 뭐 하여튼간 말씀드렸었는데 13,500원 바로 회복해 줬네요. 내려갔다마자 바로 올라오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사실 13,500원 깨졌었죠. 여기까지. 근데 바로 올라와 줬죠. 네, 여기도 한번 내려왔다 바로 올라와 줬고 올라왔잖아요. 종가가 여기서 지켰죠. 13,500원을 지켰다가 금요일날 좀 약간 좀 우울해지셨죠. 그때 13,500원 깨지면서. 네, 우울해지셨는데 그때는 뭐 기관이 대놓고 지수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어쩔 수 없었는데 또 바로 올라와 줬어요. 그럼 됐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은 20선 네,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잡으면 돼요.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딴 거 보지 마시고요. 13,500원 지지라인,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한 여기 2% 정도의 조정폭, 네, 하방, 이 정도 이렇게 두 개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왜냐면 13,500원도 종가 기준으로 이제 주로 말씀드리거든요. 장중에는 살짝 이렇게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13,500원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목요일날 이제 실적, 기대 실적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바라보면서 이제 20선 작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선만 올라타고, 그다음 왜 이래요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싶나봐요. 20선만 올라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리만 잡으면 네, 그러면 14,000원까지 이제 공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미국 연준 발표나 이건 조금 봐야 돼요. 연준 발표에 따라 또 포지션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뭐 기간이 밴드를 넓히면서 얘기한 거 봐서는 네, 약간 압박을 조금 덜 하면서도 조정을 주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도 좀 수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누르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조만간 한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이 주가.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상단 부분에도 요거 하나는 좀 돌파를 해야 돼요. 13,000 네, 13,700원 정도, 650원, 13,650원, 700원 정도의 사실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20선하고 둘이 붙어 있으니까 20선 돌파할 때 같이 돌파하면 되겠네요.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13,500원 무조건 지켜내면서 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한번 바로 내려왔지만 바로 왔고, 두 번 지지 받았고, 한 번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오고, 13,500원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친해지고 있거든요. 그쵸? 여러 번 만났잖아요. 이제 만났고, 또 믿음도 가고 친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친해지고 하면은 이제 올라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1분기에 또 작년 거, 수주권들이 매출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하고 신규 수주권들 나오고 또 그룹 내에서도 성적이 괜찮잖아요. 그룹 내 수주도 괜찮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되고 하면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시원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13,500원만 보고 가세요. 네. 자, 오늘 월요일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뭐 1.5%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이제 멀지만 그래도 오른 또 기분 좋은 날이시니까 네, 이따가 저녁 기분 좋게 이렇게 좀 보내시고 잠시 후에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무엇보다 항상 이제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